경주 엑스포공원을 만들면서 왜 병로천이라는 영화를 만들고 거기에 있는 주인공을 선덕여왕으로 했을까? 사실 선덕여왕은 우리 역사상 굉장히 눈에 띄는 인물입니다. 일단 우리 역사에서 거의 볼 수 없는 여왕이고, 이 여왕이라는 존재는 우리 역사를 얘기할 때 흔히 이제 중국사랑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중국사에서는 여왕 기억나는 분 있으세요? 한 분 있기는 한데 측천무후가 있잖아요. 측천무후가 7세기 후반이에요. 근데 선덕여왕은 7세기 전반입니다. 선덕여왕이 측천무후보다 한 50년, 반세기 정도 앞서요.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선덕여왕, 진덕여왕, 그다음에 나중에 진성여왕까지 3명의 여왕을 배출을 하고 모두 정식으로 즉위한 왕들이었어요. 그런데 측천무후는 당나라를 잠정 폐업시키고 자기가 주라는 나라를 세우거든요. 그리고 측천무후가 죽으면 주나라는 다시 다 망하고 당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중국사 내에서 측천무후를 아주 얕잡아 봅니다. 왕이라고 불러주지 않고 여주라고 불러주거든요. 주인 주자를 써서. 근데 이제 그 사료 내에서 주인 주자를 쓰는 거는 그 나라의 왕을 얕잡아 보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고려사 속에서 뭐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거란주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주인 주자를 써서 왕이라는 표현을 써주지 않아요. 측천무후는 중국사 속에서 그런 식으로 약간 경시되는 측면이 있다면 선덕여왕 같은 경우에는 삼국유사에서도 삼국사기에서도 전부 다 선덕왕이라고 쓰고 있어요. 여자를 쓰지 않습니다. 남성왕과 똑같이 그냥 왕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선덕여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까닭은 선덕왕이 신라에서 2명이에요. 한자가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서 후대에 남성 선덕왕이 있기 때문에 그분과 구별하기 위해서 선덕여왕을 그냥 여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7세기 전반에 선덕이라는 여왕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었는가? 그거에 관한 얘기를 보면 제가 병로천 제일 처음에 실어놨던 그 사료에 보면 선덕왕의 즉위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삼국사기에 보면 선덕왕과 관련해서 선덕왕이 즉위했는데 이름이 덕만이고 진평왕이 큰딸이고 어머니는 마야 부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진평왕과 마야 부인 사이에 딸이 덕만이잖아요. 그 덕만이 선덕여왕이 된 거예요. 근데 진평왕의 이름이 백정입니다. 백정. 흰 백자에 깨끗할 정자를 쓰거든요. 백정은 다른 말로 정반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진평왕의 그 형제들의 이름이 백반, 국반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한자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이게 뭐 이상한 음식을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정반, 백반, 국반, 마야부인 이런 이름들은 역사에 조금 조예가 있으신 분들은 금방 누군가를 떠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정반왕과 마야부인은 석가모니의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진평왕과 마야부인 사이에서 아들이 있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였을까요? 석가모니겠죠. 석가모니의 그 세속 이름이 고타마 시타르타예요. 그래서 만약에 진평왕에게 마야 부인 사이에서 아들을 봤었다면 그 아들의 이름은 아마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의 한여거, 구담 아니면 뭐 실달타 이런 식으로 지어졌을 텐데 아쉽게 아들이 없고 딸만 셋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왕이 죽고 아들이 없어서 사람들이 덕만을 왕으로 세우고 성조황고라는 칭호를 올렸다라고 삼국사기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조황고라는 칭호를 바로 올렸던 까닭은 이 말이 말 그대로 성스러운 조상을 둔 여자 임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존칭을 올림으로써 선덕왕이 여성으로 즉위했을 때 그의 어떤 권위를 좀 더 수식해 주는 거죠. 꾸며주는 거죠. 그러면 진평왕과 마야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이 덕만이라는 여인은 왜 덕만이라고 지었을까? 이것과 관련한 연구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기 책에 보면 61페이지에 신라 중고기 왕실 계보도를 제가 넣어두었는데요. 사실 이 중고기라는 단어 자체가 삼국유사에서 쓰이는 말이에요.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찬수를 했고 삼국유사는 이련이 찬수를 했습니다. 근데 김부식은 과거에 급제한 유교적 지식인이었고 관료였고, 그다음에 이련은 고려 후기의 대표적인 선승이에요. 아주 뛰어난 학승이자 선승입니다. 그래서 유학자와 승려가 쓴 역사서였기 때문에 그 각각의 역사서의 그 입장이 아주 달라요.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는 신라시대를 구분할 때
상대, 중대, 하대로 나누는데 일반적으로 가운데 낀 시기를 전성기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삼국사기는 그 가운데 낀 전성기가 통일 이후입니다. 그때를 또 중대로 잡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는 중고기, 신라 중고기라는 거는 삼국 유사에서 잡고 있는 신라의 가운데 토막인데 그 중고기를 보면 버풍왕부터 그 진덕여왕까지 잡고 있어요. 이 버풍왕부터 진덕여왕까지의 큰 특징이 뭐냐면 그 이름들이 버풍, 진흥, 그다음 그 아들들이 동륜, 철륜, 마야부인, 백정, 백반, 국반, 그다음 선덕, 진덕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전부 다 불교적인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학계에서는 불교식 왕명 시대라고 불러요. 승려 입장에 이었던 이련은 신라에서 가장 좋았던 시기가 이렇게 불교가 공인되고 흥성했던 이 시기를 전성기라고 보는 거예요. 시대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역사를 찬술한 인물의 사관이 잘 드러나는 거죠. 여기 역사가 해석의 학문이라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계보도가 굉장히 재미있는 계보도예요. 이 계보도와 관련해서는 정말 말도 못하게 많은 논문들이 존재합니다. 흔히 이 계보도가 얘기가 되는 이유는 이제 신라에서 왕실, 누가 왕위를 계승하느냐와 관련한 신분 질서와 관련해서 성골이 어디까지이냐를 논하면서 이 계보도가 많이 언급이 되거든요. 성골이라는 개념은 논란이 아주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이제 유력하다고 생각되는 설이 버풍왕 혹은 이제 그 진평왕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설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성골의 끝자락에 있는 인물이 바로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입니다. 지금 삼국사기의 선덕여왕과 관련된 기사를 보면 진평왕이 죽고 아들이 없어서 덕만을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삼국 유사에 보면 성골 아들이 다하여서 선덕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골 중에서 아들이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아들이 없었냐에 대해서도 이제 설왕설래가 많지만 일반적으로 뭐 근친혼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계속 보기 어려웠다라는 이제 설도 있고 워낙 이제 좁은 종례혼의 관계였기 때문에 뭐 아들이 귀했다는 설도 있고 어쨌든 선덕여왕이 태어났을 때 백정과 그다음에 마야부인이라는 이렇게 훌륭한 부모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고타마 시다르타가 나오지 못하고 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평왕은 선덕여왕에게 덕만이라는 이름을 줍니다.